지금부터는 원천징수 사원 등록 실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10페이지 시작인데요. 410페이지에서 쭉 넘겨보시면 그냥 뭐 사원 등록 여기 나오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할 거고요. 쭉쭉쭉 가면 요 설명은 제가 실기하면서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갈까요? 여기 보시면 10번 10번 요거만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 좀 조심해야 된다. 요거 체크. 여기 이제 설명이 지금 되어 있어요. 생산직 야간근로 비과세는 직전연도 3천만 원 이하인 자는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전연도 청구비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는 여를 선택한다. 요거 하나 10번 좀 틀릴 수 있는 부분. 자, 그 다음 16번 또 체크할게요. 퇴사하면 퇴사연월일을 입력한다. 요거 입력 안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퇴사한 자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일단은 퇴사 연월일을 먼저 찍고 가셔야 되는데 얘를 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번하고 16번을 조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는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 지금 여기도 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죠. 정확하게 내용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입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고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죠. 만이라는 말 알죠?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를 다른 말로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라는 거죠? 150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 이제 다 아시겠죠? 배우자, 장애인, 나이 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뒤에서 보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시고 자, 이 부분도 좀 체크만 해놓으세요. 체크 포인트니까 체크 포인트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체크 포인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은 다 됐던 부분이에요. 설명은 다 됐던 부분이고 요거는 암기죠. 분류과세 대상은 이건 암기. 분류과세는 왜 암기하냐고요? 나오면 지우면 되니까 지울 거를 알아야지. 근데 우리가 잘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일용직이랑 복권. 맞죠? 요 두 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지워야 된다는 건 상당히 많은데 시험에는 일용직과 복권이 잘 나온다는 거지 얘만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리과세 어느 것이 나와도 다 지우시면 됩니다. 이야기도 했죠? 원인지산이고 얘는 공주예요. 원인지산이고 공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맞죠? 여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체크만. 부녀자 얼마? 50만 원. 한부모 얼마? 100만 원. 경로우대자 얼마? 100만 원. 체크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장애인은 200만 원. 여기까지가 소득공제고, 세액공제가 자녀 세액공제, 출산 입양 세액공제. 이렇게 있다고 했죠? 있다 하고 다 공부를 하고 넘어갔고, 소득세 적용률도 제가 설명했죠? 조삼모사라고 맞죠? 조삼모사. 쓸데없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수 예제 따라하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는 현재 몇 페이지냐면 416페이지예요. 416페이지. 416페이지에 2명의 자료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사원 등록을 하셔요. 요거 줄자. 요거 때문에 시험에 문제가 일으킨 건 없어요. 얘 때문에 요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확인할게요. 나중에 일단 소득세 적용률은 100%로 한다. 체크는 해놔야 돼. 사원 코드 100번 이름 이정재 입사인원이 주민등록번호 어쩌고저쩌고 요거 있죠. 요거 동그라미. 자, 1번의 의미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남자이고 얘는 부녀자 공제가 돼야 안 돼요. 부녀자 공제 안 됩니다. 남자는 일단 부녀자 공제가 안 돼요. 이 시험은 상대적으로 여자가 어려워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어려워요. 부녀자 공제는 여자만 되고요. 한부모 공제는 남자, 여자 둘 다 돼요. 요거 동그라미.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페이지 10번 동그라미 하라고 했죠. 그 생산직에 관련된 거라서 체크. 사무직이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주소는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됐습니까? 시험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가 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거론이 되면 문제가 한결 쉬워요.
참기가 쉬워요. 근데 주민등록번호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박은희 옆에, 요 옆에 나이를 한번 적어볼게요. 박은희 옆에. 어떻게 적냐면, 지금 2021년이죠. 맞죠? 빼기. 요거 몇 년도죠, 여기가? 1970, 몇 세? 51세.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 51세라고 적어보세요. 51세. 이렇게.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나이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 체크는 이렇게 하셨고요.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죠? 본인이 빠졌죠? 이 본인이 빠지면 여기에 기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 본인이 빠지면 본인이 좀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이렇게 세팅할게요. 여기에 한하고 부하고 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오는 뭐냐면 기본 공제를 이야기해요. 기본 공제 얼마죠, 이게? 150만 원이죠. 기본 공제 150만 원을 의미합니다. 오라는 것은 본인은 무조건 되니까. 맞죠? 자, 뭐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은 한부모 공제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처가 있으니까. 한부모 공제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배우자가 없어야 돼. 분야 공제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 남자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부를게요. 한X VXO라고 할게요. 그럼 한X VXO의 의미는 기본 공제 150만 원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박은희는, 자, 보세요. 제가 1번, 2번, 3번 걸어볼게요. 2번은 안 보죠? 그래서 2번 이렇게 지울게요. 2번 지우고.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소득 금액 제한에 괜찮습니까? 됩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자, 이제 제가 뭐냐면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는 1번, 2번, 3번 다 보죠. 맞죠?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장애인이죠. 이거 보이십니까? 2번 안 보죠. 2번 안 보죠. 소득 제한에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 사람은 됩니다. 이렇게 적을게요. 장오. 자, 장오의 의미는 뭐냐면 장애인 200만 원에 기본공제 150만 원. 이 말입니다. 자는 자녀죠. 7세부터 요거는 일단 좀 이따가 첫 번째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나이 괜찮습니까? 괜찮죠. 소득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 사람은 돼요. 되는데 7세부터 20세 사이는 또 뭐가 붙냐면 자녀 세액공제 붙죠. 그래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오. 자, 이민주 동일합니다. 이민주도 자오. 자,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는 자 1번, 2번, 3번 볼게요. 1번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2번 나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나이는 이제 20세 이상 이하 괜찮고 60세 이상 되는데 70세니까 되죠. 세 번째, 이자 소득 금액은 얼마까지 분리가 되죠? 2천만 원까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세가 아니니까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해요. 종합과세 2,500만 원이면 100만 원 넘었죠. 100만 원 넘으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X. 자, 어머니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1번 요건에 만족합니까? 관계 안에 들어옵니다. 2번 나이 괜찮습니까? 나이도 괜찮습니다. 3번 소득 괜찮습니까? 소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는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경오라고 쓰겠습니다. 요거 좀 줄 맞고 넣을게요. 요렇게. 요렇게 놓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시험 칠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틀려요. 시험 칠 때. 그래도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면 더더욱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린샷 이렇게 조금 걸어놓고 자, 지금 여기부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프로그램을 띄워 놓으시고 상단에 원천 징수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사원 등록을 클릭합니다. 하셨습니까? 네, 여기 사원 등록 클릭.
자, 여기에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클릭을 하고 빈 공간에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이정재. 자, 1번. 자, 주민등록번호 6807004. 다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1233022 이렇게. 만약에 이제 빨갛게 뜨면 주민등록번호 조합이 잘못됐다라는 말입니다. 입사연을 2018-0821 내국인 대한민국 주민번호 뭐 다 고지가 없다 맞죠? 국외근로 뭐 상관없다 맞죠? 그 다음 10번에 가는 거고요. 10번. 요거 이해가십니까? 10번 생산지 여부. 자, 여기 지금 상황까지 왔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화면 좀 띄워볼게요. 이렇게 와서 여기 10번에 지금 커서가 가 있으면요. 요 아래에 안내 글이 나오죠. 맞죠? 부하고 열을 선택합니다. 여기 원래 안내 글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안내가 있었냐면 아까 있었지만 전년도 소득금의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자는 열을 하십시오라고 안내문이 있었다고. 이해가요? 근데 그 금액이 계속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이번에 안내문 지워버렸네. 난 그래서 난 요거 보고 하세요라고 하려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없어졌네요. 자, 이거는 여로 바꿉니다. 여. 왜 여로 바꾸느냐? 한 번만 더 볼게요. 여기 10번에 보시면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는 뭐를 선택한다? 이 여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현재 사원 등록인데 급여 입력에서 문제가 좀 돼요. 급여 입력에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여로 합니다. 여. 연장 근로비과세 여. 그러니까 생산직은 맞잖아요. 쏘리. 내가 설명 조금 잘못했죠? 여기 생산직이면 일단 여. 일단 무조건 여. 생산직이면 무조건 여. 거기에다가 전년도 3천만 원 이하인 자가 되면 연장 근로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 생산직은 여 또는 여부가 되는데 사무직은 그냥 부밖에 안 돼요. 선택이 안 돼요. 전년도 총급여가 얼마라고 돼 있죠? 3천만 원 이하는 3천만 원인 건 아닌데 맞죠? 그냥 안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냥 3천만 원 이하이다. 자, 주소는 생략할게요. 주소는 생략. 보다시피 여기 칸과 여기 칸은 나중에 우리 급여 입력할 때 4대 보험이 자동으로 기록되게 하는 그 근거가 돼요. 이게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국민연금 또 보수월액, 건강보험 또 보수월액으로 바뀌었네요. 통일됐네요. 고용보험 또 보수월액. 그러니까 비과세, 미제출 비과세를 뺀 나머지를 넣으면 보수월액이 나옵니다. 이 나중에 또 보고. 제가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요거.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퇴사한 사원의 사원 등록할 때는 16번에 꼭 입력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요? 자,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부양가족 명세. 자, 여기 sorry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여기 요 부분 잠깐 보고 갈게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소득세 적용률 100%가 어디 있냐면 여기 추가사항 한번 눌러보세요. 추가사항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소득세 적용률이라고 있죠. 여기 클릭하면 80%, 100%, 130, 120% 선택하는 칸이 있죠. 맞죠? 요것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다고요. 지금까지는. 알겠죠? 자동으로 100% 되어 있으니까 건들 필요가 없겠네요. 다시 부양가족 명세로 가겠습니다. 자, 연말관계. 자, 연말관계가 여기에 나와요. 자,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뭐라고요? 관계. 그리고 여기에 본인은 한X, VX, O잖아요. 기본공제를 제가 O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여기서 커서를 밑으로 똥똥 하고 내려가요. F2 눌러보세요. 이런 화면 뜨죠? 자, 이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F2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배우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3번. 자, 배우자 3번. 자, 이름, 박은희. 주민등록번호. 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하면 돼요. 엔터 계속 쳐도 되고 커서 밑으로 내리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자, 지금부터 우리 여기 있는 관계를 전부 다 입력해 봅니다. 시작!
지금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다 보니까 나이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죠, 맞죠? 우리 손으로 쓴 거랑 똑같죠, 맞죠? 뭐 대동소이하고 그다음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본인 한X, VX, O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얘는 장, 오 이 말입니다. 여기 오란 뜻이에요. 자오, 경오. 요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 되는 사람은 웬만하면 부로 체크해 주세요. 요즘 문제가 요구사항이 안 되는 사람은 부로 부로하고 체크해도 이 사람이 의료비는 땡겨올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할 때. 그래서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넣어줘야 땡겨올 수 있겠죠. 이해갑니까? 두 번째 마우스 한번 잡으시고 여기 있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 이해하셨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이해하셨죠? 첫째, 둘째, 셋째를 선택해 주셔야 30, 50, 70 맞죠? 그것이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많이 틀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얘를 딱 꼽습니다. 요거 잘 틀립니다. 요거. 오히려 본인 부분이 자동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네들이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틀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자동으로 되는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안 되면 얘가 이제 생략이 되는 경우, 즉 나이만 딱 찍어주는 문제가 나와요. 나이가 나오면 얘가 자동으로 안 돼요. 그때는 내가 금방 공부했듯이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장오, 자오, X, 경오 이렇게 다 써서 다 기록을 해줘야 돼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요 밑에 문제 보이십니까? 얘도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죠. 이게 상당히 쉬워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요거. 자동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장애인도 당연히 자동으로 안 돼요. 장애인이 이게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자녀인지 경로자인지는 판명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내가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데 장애인은 문제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이라고 체크 딱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틀려요. 본인이 블라인드에 쌓여져 있어요. 본인이 제일 잘 틀려요. 본인이. 이해가시죠? 그리고 참고로 내가 부녀자라고 여 한번 해볼게요. 열을 하게 되면 남자라서 안 되나? 열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부모가 체크가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한부모, 부녀자랑 한부모는 중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은 안 틀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416페이지 아래에 있는, 여기 사원 등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나이부터 먼저 적고 시작할까요? 나이 한번 적어보세요. 자, 나이를 제가 적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없죠? 본인이 없죠? 본인은 나중에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코드 200, 성명, 김영지, 요거 동그라미. 입사 연월일, 주민등록, 요 뒤에 있는 요 일자 동그라미.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부녀자 공제가 일단 안 됩니다. 남자는 부녀자 공제가 안 되고, 재무팀은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기타, 주소 생략. 자, 관계 옆에 이렇게 적을게요. 한부모 됩니까? 안 되죠? 부녀자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 장하고 오. 장애인 공제 200에 본인 기본 공제 15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는 됩니까? 자, 1번 관계 안에 들어오죠. 들어오고 2번은 볼 필요 없죠. 2번은 볼 필요 없고 3 소득, 근로소득. 자, 지금 현재 제시가 근로소득으로 제시했는지 근로소득 금액으로 제시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로소득 금액으로 제시를 한다면 얘는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1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근로소득이 제시됐을 때는 얼마까지 가능하죠? 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빼고 500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비과세 빼고의 의미도 없이도 안 빼도 그냥 500까지 500이니까 혼란한 거죠.
그래서 3번 또 조건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쳐도 동그라미. 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지금 1번 관계 안에 들어오죠. 자, 2번 나이도 괜찮네요. 60세 이상 괜찮습니다. 소득은 얼마까지만 되죠?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제외하고는 그냥 소득금의 합계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100만 원 넘으면 안 되죠? 3번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X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자, 8월 중 사망하면 이제 기준일이 언제가 되냐면 사망일 경우에는 기준일이 뭐가 되냐면 사망일 전일을 봅니다.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장애 치유를 하면 장애 치유 전일을 기준합니다. 장애 치유 전일을 기준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언제냐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12월 31일 날 결혼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지 내가 1년 동안 결혼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런 조건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죠?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얘가 이제 원칙이고 이 두 개가 예외입니다. 근데 예외를 조금 더 뜯어볼게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장애 치유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장애인으로 보겠다 아니면 비장애인으로 보겠다. 장애인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애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살아 있다라는 말은 기본 공제 등의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망을 1월 1일 날 사망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일자 기준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은 사망으로 보니까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 8월중 사망입니다. 8월중 사망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1번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2번 나이가 60세 이상 되죠. 3번 소득이 100만 원 그런 말 없다 맞죠? 됩니다. 예, 동그라미. 자, 김종호입니다. 초등학생 10살 7세 이상은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자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자오. 김선미는 뭐죠? 그냥 오입니다. 그냥 오. 왜 그냥 오냐고요? 4살이니까 1살부터 6세까지는 자녀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10만 원 그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처제가 뭐예요? 처제가 아내의 여동생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일단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살 넘었죠. 안 됩니다. 당연히 3번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니까 안 된다. 맞죠? 이런 식의 관계예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처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입력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해야 될 게 뭐냐? 이거 스스로 해야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장애인, 즉 장애인이나 이제 한부모나 부녀자는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등록우대 자동으로 되고요. 자녀 자동으로 되고 출산입양 자동으로 되고 위탁 관계는 처음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이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요거 내가 수동으로 했고 요거 수동으로 했고 맞죠? 근데 따지고 보면 얘도 자동으로 됐죠. 나이가 딱 걸리니까 얘도 자동으로 됐고요. 얘가 지금 수동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얘는 이제 자동도 있고 수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죠. 제가 표현을 한X, VX, 장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한호 부 요거 잡았고 오영현 부 지금 김주곤은 지가 알아서 자오 얘는 그냥 오 이렇게 딱 잡힌다 맞죠? 나이에 따라.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제시가 되면 크게 어렵지는 않다. 이게 사원 등록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페이지 519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여나 주민등록번호가 제시되지 않은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다 제시가 되어 있네요. 맞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수동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우리 나이부터 한번 적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한번 적어볼게요. 김한구 입사일, 요거 생산지 체크. 자, 총 급여의 2,400만원. 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여예요. 여. 생산직의 여. 연장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여를 체크해 줘야 돼요. 총 금액, 직전연도 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는 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없는 셈 쳐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 기타 소득의 세율이 20%예요. 기타 소득의 세율이 20%다 보니까 얘를 기타 소득을 선택적 분리과세잖아요. 선택적 분리과세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24%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20% 선택하는 게 좋죠.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개념 자체는. 그래서 분리과세 제외시키시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없는 셈 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김한국 본인은 한하고 적고 부 적고 오 먼저 적고 나서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틀리는 부분이 한하고 부예요. 남자죠. 지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남자죠. 일단 부녀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배우자 있죠. 배우자 살아있으면 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X, 부X, O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배우자, 자, 또 한번 적어볼게요. 근로소득 또는 총급여로 제시가 됐는지 또는 근로소득 금액으로 제시됐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으로 제시하면 얼마까지? 150만원까지. 근로소득이나 총급여로 제시되면 얼마까지? 500만원까지 괜찮다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얘 붙었죠? 근로소득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자, 1은 조건에 만족해요. 배우자는 무조건 1은 조건에 만족하고 2번은 안 보죠. 2번 안 보고 3번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5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희는 X입니다. 안 됩니다. X입니다. 자, 아버지 가볼게요. 1.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오케이. 2. 나이가 60세 이상입니까? 네. 3. 소득 괜찮습니까? 네. 근데 부치는 몇 세 이상이죠? 70세 이상이죠. 그래서 경오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다 자동으로 돼요. 경 같은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됩니다. 자, 모친. 자, 급여 제시됐죠? 예, 급여는 지금 현재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 거로 이야기하는 건데, 총액 500만원이 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시고, 1.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예. 2. 나이가 60세 이상입니까? 예. 3. 소득 괜찮습니까? 그렇죠.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괜찮다고요? 500만원까지 괜찮아요. 알겠죠? 비과세 제외한 것이 총급여예요. 비과세 제외한 근로소득이 총급여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금여도 됩니다. 동그라미. 70세 안 넘었으니까 경험 붙으면 안 되겠죠? 자, 동생, 뭐죠, 이게? 장애인이고, 기타 소득이요. 기타 소득 금액이요. 자, 여기서 이제 기타 소득이 제시가 되었고,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쪼개지겠죠? 자, 기타 소득이 제시가 되는지, 기타 소득 금액이 제시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기타 소득 금액으로 제가 먼저 외우라고 했죠?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까지 괜찮죠? 300까지 괜찮죠? 맞죠? 항상 50만원 한쪽에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50만원을 붙고 앞에 숫자는 뭐죠? 7. 자, 그래서 기타 소득이 얼마죠? 아, 딱 걸려놨대. 맞죠? 딱 걸려놨죠? 20%는 이제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라는 건데 그거까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공원주인, 일시적 강연료가 인적 영역입니다. 얘가 인적 영역. 60% 비용 처리를 해주는 인적 영역입니다. 다시 가볼게요. 왜 이렇게 빠르지? 1.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맞죠? 관계 안에 들어오죠. 2번. 나이는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장애인은 나이 안 봐요. 맞죠? 장애인은 나이 안 보고. 3번. 소득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기반수는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장오.
자, 딸입니다. 김은희. 자, 김은희. 1. 당연히 관계 들어오고. 2. 나이도 20세 이하고. 맞죠? 3. 소득 없죠? 됩니다. 그냥 오예요? 좌오예요? 그냥 오죠. 좌오는 7세부터 좌오예요. 알겠죠? 7세부터 좌오. 그러면 아들 김남자도 마찬가지죠. 얘도 그냥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입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한 결과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한 결과는 이렇게 되고 다 자동으로 됐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얘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누구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거 읽어보시고 1번, 2번, 3번 중 선택은 꼭 이렇게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이상 있는 거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박지성. 자, 나이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나이 적었고요. 이제 본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한부모 공제는 안 되죠. 배우자가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 부녀자.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X. 자, 본인은 됩니까? 무조건 되죠. 자, 배우자 양순이입니다. 양순이 1번 요건은 당연히 만족하고 2번은 당연히 안 보고 맞죠? 3번 이제 고민 한번 해볼게요. 기타 소득으로 제시됐는지 기타 소득 금액으로 제시됐는지 금액으로 제시됐죠? 금액은 얼마까지 되죠? 350만 원까지 괜찮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O. 자, 장남 1번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예. 2번 나이가 20살 이하입니까? 여기서 걸렸네요. 얘가 안 됩니다. 3번은 볼 것도 없다. 맞죠? 3번은 요건이 돼야 안 돼요. 3번 요건은 돼요. 소득이 없으니까. 맞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다 하느냐? 나중에 우리 연말정산할 때 2번을 안 보는 항목들이 4가지가 있어요. 연말정산할 때. 즉 1번하고 3번만 요건이 되면 되는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박일동이가 뭐 기부를 했다든지 또는 그 교육비를 냈다든지 또는 의료비를 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이를 안 보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요건만 되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장남은 안 돼요. 맞죠? X. 장녀는 돼요. 뭐라고 쓸까요? 좌오. 그 이유는 7세에서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박삼동. 아까 그게 이제 10만 원이 자녀 양육비 공제 신청입니다. 맞죠? 이름이. 이름 몰랐는데. 저는 아동수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동수당이 아니라 자녀 양육비 공제 신청합니다. 뭐 이런 건가 봐요. 일단 돼요, 안 돼요? 자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O. 자, 아버지. 사망하면 사망일 전일자를 기준으로 하죠. 사망일 전일자는 살아계신 것으로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경오. 70세 넘었죠. 맞죠? 자, 어머니. 되죠? O. 자, 동생. 장애인이죠. 장애인. 이제 좀 조금 조심해야 될 것만 1, 2, 3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번.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예. 2번. 나이를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3번. 소득은 괜찮습니까? 괜찮죠. 동생은 뭐라고 할까요? 장오. 자,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위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김한구. 요거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기본사항에 요거 여여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사항에 여여. 요거 체크 안 했죠, 제가? 요거 여여. 이번에 박지성은 부양가족에 가서 크게 체크할 거 없죠? 다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네요. 이렇게. 입력하는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기 기본에 바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시간 조금 드렸죠? 시간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고. 자, 나이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여기 46. 여러분들 손으로 쓴 거랑 제가 풀이하는 거랑 차이가 어떤지 확인 한번 해봅니다.
이런 집안 없죠? 본인인데 배우자 없죠? 근데 자녀가 0살이야. 이상하다 했죠? 첫째가 20살이야. 말이 안 되죠? 시어머니 바로 돌아가셨어.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맞죠? 자, 본인이죠, 맞죠?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까지 된다. 기억납니까? 부녀자 기억납니까? 부녀자는 3천만 원까지는 돼요. 자, 본인 한부모 공제 됩니까? 되죠? 왜 되냐면 배우자 없고 직계 비속이 있잖아요. 맞죠? 됩니다. 부녀자 됩니까? 부녀자 됩니까? 안 됩니다. 아까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안 되네요. 왜 안 되죠? 한부모와 부녀자는 동시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된다고 해도 입력할 때 맞다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입력이 안 돼요. 한부모를 먼저 선택한 상황에서는 부녀자가 선택이 안 됩니다. 자, 본인 O. 자, 묻힌 거 보겠습니다. 1번 관계 안에 들어오죠. 2. 나이 괜찮죠? 3.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소득금액만 보시면 돼요. 소득금액 100만 원 넘었죠. 100만 원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치는 X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치는 X.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사망하면 사망이 전일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사망이 전일자를 기준으로 1번 관계 안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2번 나이도 괜찮죠? 3번 소득도 괜찮죠? 그래서 시어머니 됩니다. 동그라미. 자, 이효리 장애인이네요. 맞죠? 소득 없다고 되어 있네요. 딸은 뭐라고 할까요? 장. 그리고 또 자도 돼요. 그리고 오 이렇게 됩니다. 자는 왜 되냐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7세부터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자녀 세액 공제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7세부터 무제한. 1세부터 6세까지는요. 그거는 아동수당 아까 그거 받는 것이 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1세부터 6세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은 되죠? 아들은 이렇게 쓰게 해요. 자는 안 되죠. 자는 이제 0세니까 안 되고 출됩니다. 출되고 그 다음 한다? 오 이렇게 돼요. 출산이 되죠. 몇째예요 근데 얘가? 둘째죠. 둘째를 체크해 주시는 거 일단 키워드고 시어머니는 나중에 이제 코드 번호가 1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2번 코드 즉 배우자의 부모님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봅니다. 자, 입력한 결과는 이건데 여기도 이제 주의할 점이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제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얘가 2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님입니다. 요거 좀 체크 잘 하셔야 되고 본인이 한부모 된다는 거 요거 좀 체크하셔야 되겠죠?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20세 이 친구가 몇 살이야? 딱 20세 남았죠? 그래서 20세 이하를 체크한다면 장애인이 체크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20세 이하로 하고 장애인 체크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저는 추천은 장애인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장애인 체크해 주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1번 잡아 주셔야 되고 요거 고치셔야 되죠. 둘째. 제가 지금 여기 체크했던 부분은 조금 챙기셔야 되는 부분. 요것도 좀 챙기셔야 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이 바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할게요. 최대우 사무직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장 먼저 적고, 처 있죠? 안 돼. 보니까 남자죠? 안 돼. 그 다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처는 근로소득 금액으로 보면 150만 원까지 괜찮죠? 동그라미. 장애인이죠? 장애인이면 1번 관계 들어오고 2번 나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3번 소득 괜찮죠?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돼요. 어떻게 적지? 그 다음 자도 되고 오도 되고 이해하죠? 장자오입니다. 장자오. 자, 최연수 되죠? 자오. 최연섭 되죠? 자오. 최부자. 자,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제외하고는 요 앞부에 그냥 생략하시면 됩니다. 삭제시키면 소득금액 얼마 기준? 100만 원 기준이죠. 관계는 되고 나이도 됐는데 3번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3번이 뭐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X. 장모 되죠? 장모는 코드 번호 몇 번이죠? 아까 봤던 대로 2번에 코드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입력한 결과예요. 입력한 결과. 본인의 장애인 체크해 주셔야 되고, 태어난 자녀도 이제 장애인 체크하면 얘가 들어오는데, 지금 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녀가. 이게 조금 프로그램상 에러네요. 맞죠? 자녀가 체크 안 되니까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민등록번호 넣든 안 넣든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되다 보니까 얘가 오히려 에러라고 생각드는 거예요. 요거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챙기셔야 되고, 요거 이해 요거 배우자의 직계전속이라는 거 2번 코드 번호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558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바로 한번 가볼게요. 나이 먼저 적을게요. 나이 먼저.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이죠. 생산직이 아니니까 체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성이죠. 부녀자 공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입사일자가 올해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있죠. 기본 공제 여부가 기본 공제가 아닌 경우에는 불호 표시해라. 요즘 트렌드가 불호 표시하는 트렌드입니다. 배우자 있으니까 한부모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자니까 부녀자 공제 돼야 안 돼요. 돼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한번 따져보는 거죠. 맞죠? 총 급여액이 소득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총 급여액만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소득 금액은 3천만 원 이하라는 것은 확실하다. 맞죠? 확실하죠. 2,850이니까 3천만 원 넘을 수가 없죠. 부녀자 공제가 됩니다. 본인 O. 자, 배우자. 자, 사업이라는 것은 예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금액 100만 원 이상이죠. 돼야 안 돼요. X. 본인의 아버지 영국 거주, 여기 영국 거주죠. 외국 거주자는 일단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형평성 별거는 그래요. 형평상 별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형편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학업 형평상, 학업 형편상, 학업 형편상, 학업이라서 되고 또는 뭐 아픈 걸 뭐라고 하죠? 요양, 뭐 요양 형편상, 네, 형평상 별거는 돼요. 형평상 별거라고 해도 부모님의 해외 거주는 안 돼요. 자녀가 공부 목적으로 해외 가는 거 괜찮아요. 알겠죠? 연수 뭐 이런 식으로 해외 가는 건 괜찮은데 일단은 부모가 해외 거주는 안 돼요. 국내 거주는 괜찮아요. 국내 거주는 괜찮은데 해외 거주는 안 돼요. 부모의 해외 거주는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자체가 그냥 부입니다. 부도 아니고 사실은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로 보는 겁니다. 자, 딸 박예슬의 미국 유학, 이거는 이제 형평상 별거로 봅니다. 아시겠죠? 형평상 별거로 되기 때문에 얘는 자오 이렇게 되고, 박오씨 아들 11살 되죠? 자오. 언니는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맞죠? 1번 요건에 들어가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되죠? 맞죠? 나이 때문에 안 되고 3번 소득 금액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그래서 2번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는 X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입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밑에 거 한다. 페이지 584페이지 한번 해봅니다. 584페이지.
페이지 584페이지. 이제 요 뒤에서부터는 손으로만 할게요. 제가 보고, 얘는 입력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입력 한번 해보고, 아니면 손으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뿅. 나이를 제가 이렇게 적었고, 584페이지입니다. 여성이죠? 여성. 총급액 2,900만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부로 표시할 것. 본인, 배우자 있죠? 한부모 공제는 안 됩니다. 부녀자 공제는 되죠? 그 다음, 본인 공제 됩니다. 한X 955입니다. 한X 955. 배우자는 1원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니까 분리과세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없는 것으로 보면 소득 없는 거예요. 사망했지만 3월 2일 기준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됩니다. 5. 미국 거주죠. 자, 미국 거주는 볼 거 없이 X. 자, 딸은 유학, 즉 학업, 형편상 별거로 봅니다. 7세 이상이니까 좌우. 자, 아들은 11살이죠. 좌우. 자, 언니는 퇴직소득금액 3번은 괜찮아요. 3번은 또 괜찮고 1번도 괜찮지만 나이에서 안 되죠. 나이에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656페이지 가봅니다. 페이지 656페이지. 656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생산직 요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생산직 그리고 생산직이면 원래는 이제 전년도 소득에 뭐 어찌하느니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말이 없다 맞죠? 아쉽네요. 일단 생산직이 요거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뭐라 말이 없네요 맞죠? 거기 조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제 출제 의도는 아마 여여일 거예요. 여여일 것 같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표시하여라. 자, 본인 하겠습니다. 자, 본인 남자죠. 남자여서 배우자 있으니까 한도 X, 부녀자도 X, 본인 공제만 되죠. 자, 배우자는 복권 당첨은 분리과세니까 없는 셈 치면 됩니다. 분리과세는 없는 셈 치면 되니까 배우자 공제 됩니다. 자, 본인의 어머니 총급여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었네요. 맞죠? 100만원 넘었고 총급여는 원래는 총급여만 있는 자는 이렇게 되죠. 500만원까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총급여가 300이죠. 300이면 근로소득공제가 70%예요. 그러면 3, 7에 21, 210만 원이니까 근로소득 금액은 9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식이 뭐냐면 여기 200이 아니라 20만 원이네요. 네, 잘못 봤네. 이 계산할 줄 알으셔야 되네. 맞죠? 이 90만 원에 20만 원, 즉 소득금의 합계액이 얼마가 된 거죠? 110만 원이 된 거죠?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소득금의 합계액이에요. 그럼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네요. 맞죠?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20만 원이네요. 20만 원이면 요 소득금액까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70%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70%. 3, 7에 21. 그래서 근로소득금액은 90, 양도소득금액은 20 해서 합해서 110이라서 본인의 어머니는 X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자, 동생 이름 정말 신기하죠? 신기해. 장애인. 장애인이라도 소득금액은 보죠. 소득금액은 얼마까지 있어야 된다? 100만 원. 장애인은 나이는 안 보지만 소득은 봐요. 그래서 동생 또 X. 동생도 X. 이 문제 좀 난이도 있다 맞죠? 자, 신아름. 일원 근로소득 없는 셈 치면 되죠? 자, 없는 셈 치면 나이도 괜찮고 관계도 괜찮고 소득도 괜찮고 얘는 자오. 신보름. 출생이다 맞죠? 그러면 출오. 단 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둘째가 체크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부분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이 부분. 70%라는 걸 모르면 풀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691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혜, 여성이죠. 여성이 나오면 남성보다는 살짝 하나 더 옵션이 들어가죠. 분여자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표시할 거. 요즘 트렌드라고 했죠? 부로 표시하셔야 돼요. 본인은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 부모 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분여자 공제는 총 금액이 2,900만 원이라는 말은 소득 금액 자체가 3천만 원 이하가 된다는 말이에요. 분여자 공제가 됩니다. 한 X 부 O. 자, 본인은 이제 무조건 O. 자, 배우자. 이거 지우시면 소득 금액 100만 원 넘었다, 맞죠? 안 됩니다. X. 자, 본인의 아버지는 미국 거주 안 된다 그랬죠? 자, X. 자, 베개스는 이제 형편상 별거로 보시면 돼요. 18살. 그래서 좌오. 아들은 똑같죠? 또 마찬가지로 좌오. 자, 오빠죠. 오빠는 퇴직소득 금액은 100만 원까지 괜찮아요. 90만 원이 일단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안 되네요.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책에 있는 기출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PPT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만 조금 더 다시 한번 볼게요. 소득금액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요거 체크하시고,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정리한 것만 볼게요. 결론적으로는 요거죠. 분리과세가 나오면 없는 것으로, 없는 셈 치면 되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가 원칙으로 생각하고, 예외로 이 두 가지입니다. 기타 소득 750, 기타 소득 금액 300, 총급여 500, 근로소득 금액 150.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한 번 더 분리과세가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일용직하고 복권이에요. 일용직이나 복권이 나오면 없는 셈 치시면 됩니다. 이 부분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원 등록 파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